어제 청문회 보셨습니까? 이 국회 과방위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한 달 만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일정상 사업이 바빠서 출석을 못한 사람, 김범석 의장이죠. 실질적인 책임자이면서 끝내 국회의 부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사과가 없습니다. 대신에 지난 10일이었죠. 임시로 선임된 로저드 대표이사라는 미국인이 청문회에 대신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보는 내내 답답했습니다. 동문서답.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를 전혀 못하십니다.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정도 인사말을 하시는데요. To tell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공식적인 입장으로. Thank you for the question, and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be here and to answer questions today and to respond to this committee and to the National Assembly. 헤럴드 로저스 대표, 김범석 의장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Thank you for your question.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 거 해석 답해서 우리 다 알아듣거든요. Yeah, I'm sorry that I don't speak Korean, but I do want to make sure that my answers are being translated so that people understand them. I'm not sure that I completely understand the question. I'm in communication with our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with our chairman. 그걸 지금 전략으로 지금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동문서답을 하기로 마음 먹고 나오신 것 같으니까. 쿠팡 대표이사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My name is Harold Rogers. 폰 넘버, 전화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Private information that we don't share. 딜리버리 어드레스, Once again, I believe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under law we can't share. 어제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인사들은 모두 나오지 않았고 외국인 임원들을 증인으로 내세운 쿠팡을 향해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질타 이전에 답변 태도가 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로저드 대표, 자,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까 들으셨죠? 이준석 의원이 김범석 왜 안 왔냐 했더니 이 자리에 와서 기쁘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또 다른 질문에 김범석 어디 있냐 그랬더니 또 질문해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거 통역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요. 로저드 대표는 헤럴드 로저스 대표입니다. 죄송합니다. 로저스 대표는 법률 전문가의 리스크 관리의 1인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딘지 모르게 좀 어리숙해 보이면서 난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런 말을 하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답을 일부러 하면서 저렇게 버티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또 여야 의원들은요. 쿠팡 매출의 90%를 한국에서 벌어가고 있으면서 자, 저커버그와 비에조스도 미국 의회 청문회는 외면하지 않았었는데 김범석 의장은 이렇게 우리 국회를 외면하고 있다라면서 비꼬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 이렇게 느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요. 미국 기업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아까 네. 이제 청문회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 뭐 우리 영상 통해서 많이 봤지만 미국 청문회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CEO들 나와서 네. 사안에 대해서 다 친절하게 해명하고 회사 입장 설명하고 때로는 뭐 유감도 표명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국민적으로 화가 나는 거는 김범석 의장이 당연히 책임자로서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사안을 설명하고 어떻게 책임이 지겠다 이런 행동을 보여주길 바랬는데 네. 이런 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대표일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쿠팡이 청문회 전날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정보 유출 사고가 중대 사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다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초 미국 증권거래위 규정상에 사고가 발생하면 4일 안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뒤늦게 또 공시를 한 거고. 이게 지금 로저스 대표가 또 마지막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번 사고 같은 게 미국에서 벌어지면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확실히 맞아요, 이거 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좀 찾아봤는데, 근데 이제 로저스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 국내도 물론이지만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번 사태가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유도하는 음. 발언이라고 보여지고요. SEC 2023년 제정된 규정을 보면 중요한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영업일 이내에 보고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로저스 대표가 얘기했던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 포함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중대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기계적으로 그러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고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금전이나 영업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는지 그리고 평판이라든지 네. 규제 리스크, 잠재 소송 가능성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투자자가 이거를 중요하게 여길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게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로저스 대표가 의도를 갖고 네.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다른 사례에 비교해 봤을 때 중대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네. 법적 소송에도 대비를 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요. 이 김범석 의장이 이제 미국 내에 입지만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어차피 국적도 미국인이고 기업 법인도 미국에 등록한 기업이니까 미국 기업이다. 그러니까 난 미국에만 충실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쿠팡 본사는요 미국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실은 워싱턴 DC에 있고요. 또 법인 본사는 델라웨어에 서류상의 주소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흩어져 있어요. 실제 본사, 그리고 대관 사무실, 그리고 미국 법인의 주소는 또 델라웨어에 있어요. 그런데 법인 주소가 델라웨어에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게 미국 그 기업들이 델라웨어에 본사 주소를 두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델라웨어 주가 상대적으로 다른 주에 비해서 좀 유연한 회사법. 기업들에게 유리한 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의 권한이라든지 구조 이런 것들을 기업 쪽에 조금 더 친화적으로 만든 법 체계를 갖고 있어서 네. 델라웨어주에 일부러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지금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도 델라웨어 주법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고의적으로 했는지 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이 일을 저질렀는지 그 여부를 되게 중요하게 판단을 해서 대부분의 집단 소송제에서 소비자들 쪽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경우가 많았어요. 거기가 델라웨어에 있다. 네. 거기에 그래서 주소를 두고 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법무법원에 소송 제기한 곳은 뉴욕 연방법원. 그렇죠. 그걸 또 회피하기 위한 일부러 관할 법안을 그쪽으로 두고 그쪽에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것도 네.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관할 여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것인데 왜 이걸 미국 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쿠팡은 아마 이런 점을 계속해서 파고들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돈은 한국에서 다 벌어가면서 미국 기업 그리고 미국인 의장으로서의 유리한 점만 다 취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 자, 이 때문에요. 정치권에서는 이 쿠팡을 향해서요.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김범석 입국 금지법은 물론이고요. 쿠팡에 대한 영업 중지를 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문회 추진까지 이 전방위 압박을 가했지만 꿈쩍 안 하니까 아예 대한민국에 못 오도록 하는 법안도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김범석 의장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교포고 다만 국적은 지금 미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국회에 출석을 하라고 요구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럼 김범석 의장에게 실효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국회 나름대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병역 회피 여부로 병역 회피 문제로 인해서 미국에 출국한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과 비슷한 방식인데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출석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국 입국을 거부하겠다라는 요지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위헌 논란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특정인을 상대로 이런 법안을 남발하는 게 바른 방향이냐라는 부분도 있어서 이건 네.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한 말씀만 드린다면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모습은 이거죠. 쿠팡, 특히 김범석 의장이 미국 정부의 SS를 요청할 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로비 예를 많이 한다면서요, 네. 미국에. 미국 행정부, 뭐 상무부나 네. 뭐 미 무역 대표부를 상대로 이제 로비를 많이 해왔고 그런 것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경영 활동이나 네. 기업 경영인들의 사회적 책임도 미국에서 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혹시 본인을 향해서 만약에 심한 압박이 들어올 경우에는 미국 정부 SOS를 쳐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그게 최악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뭐 특별법도 만든다, 혹은 뭐 영업 정지도 고려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걸 간주해서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한다, 의회, 국회에 압박을 가한다. 가능성은 있는데 정말로 최악의 모습일 알겠습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관세 협상도 아직 마무리할 게 많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의 대립으로 만약에 구도로 가면은 상당히 우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